노드가 비싸지면 검열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비가 핵심이 됩니다. 댓글에 너무 재밌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이지만 향후 노드 돌릴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되면서 노드도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개인이 노드를 돌리지 않으면 위험이 될 수 있겠군요. 너무 재밌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이 댓글 속에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봐야 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핵심은 탈중앙화인데요. 결국에는 이 탈중앙화는 노드 운영비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것은 블록 사이즈 워에서 스몰 블로커들이 이긴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몰 블로커들이 주장한 탈중앙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블록 사이즈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노드 비용이 비싸지면 진짜 어떻게 되느냐, 대략 얼마 정도까지 비싸지면 이게 부담이 없겠느냐, 이거를 이더리움 풀노드, 그 다음에 솔라나 검증 노드 스펙을 한번 대략 검색해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고사양 노드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중앙화 시키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풀노드가 사라질 때 검열 저항성이 깨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문제는 탈중앙화예요. 탈중앙성이 지켜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탈중앙성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금의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동작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난이도를 조절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 양념들이 있지만 이것은 양념이 아니라 탈중앙화는 그냥 이거를 이루기 위한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탈중앙화의 본질은 누가 거래와 규칙을 최종 검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나 비트코인 풀노드를 운영하면 그 풀노더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와 규칙을 검증하게 되는 것, 이게 탈중앙화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풀노드가 중요한 이유고요. 자, 그런데 노드 운영비, 여기에 운영비라 하면 하드웨어, 저장 공간, 대역폭, 전기, 유지보수 등등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 이것이 커질수록 개인은 풀노드를 구축하기 어려워집니다. 돌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돌리느냐? 기업이나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 이런 곳들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분산되어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프라 보유자에게 집중이 되고 그렇게 인프라 보유자,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즉 검열과 그 어떤 통제에 취약한 그런 구조가 되는 순간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드의 운영비가 아주 미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블록 사이즈 워에서 스몰 블록이 이긴 진짜 이유, 이것은 바로 저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 사이즈 워의 핵심은 처리량 경쟁이 아니에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개인이 풀노드를 계속 돌릴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빅블록인 경우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비즈니스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몰 블로커들이 이겼기 때문에 개인이 풀노드를 계속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을 키웠던 그 수많은 짭들은 다 날아갔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이 커질수록 검증 비용, 저장 공간, 대역폭, 동기화 시간 등등 이런 비용이 늘어나고 노드는 자연스럽게 전문 사업이 되게 됩니다. 스몰 블록이 지켜낸 것은 속도가 아니라 개인이 검증할 수 있는 개인 검증권이에요. 개인이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명한 똥 중에 대표적인 똥,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풀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과 이 대략의 비용을 뭐 한 땀 한 땀 제가 정성스럽게 찾아보는 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LMM에게. 그래서 얘가 이제 출처를 밝히고 찾아온 것을 보면, 자, 이더리움은 풀로드, 실행과 합의가 풀로드로 같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 풀로드를 기준으로 저장 공간이 핵심 병목인데, 이더라고 하는 공식 문서에 스냅싱크 기준으로 디스크를 650GB 이상을 언급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풀로드 운용에 2TB SSD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풀로드와 별반 다르지 않죠. 자, 그리고 고 이더리움 공식 기터브에 보면 최소 1TB 저장 공간, 권장 사용으로는 8코어에 16기가에 1TB에 25MBps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개인 PC급으로 맞추면 보통 다음 수준이 된다고 해요. 자, CPU 6에서 8코어, 램 32기가, 저장 NVMe SSD 2TB 또는 장기 운영 시 4TB까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로드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 비용을 따져보면 상시 구동할 수 있는 대략적인 비중은 미화로 약 700에서 1500달러 수준. 그러니까 이거를 원화로 따져보면 100만 원에서 220만 원대, 이 중앙값 정도로 해도 150에서 60만 원대 정도로 맞춰야 최소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이 마음먹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비용을 내고 누가 풀로드를 365일 계속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이런 정도 PC로 맞춰서 전기 요금을 낸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풀로드 기기, 풀로드는 2개가 지금 돌고 있고, 그 기기가 한 달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은 뭐 몇천 원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맞춰봐야 SSD 용량을 포함해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급이면 차고 넘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저는 개발용 리눅스 장비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아카이브 노드로 가면 저장 공간이 테라바이트 단위로 급증하게 됩니다. 자, 여기 위에서 보면 풀로드가 실행과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최소 사양이고요. 아카이브 노드, 그러니까 모든 장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노드로 가면 저장 공간이 테라바이트 단위로 팍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돌리기에는 정말 부담되는 그런 스펙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풀로드들은 대부분 기업 단위, 비즈니스 단위로 돌리게 되고, 그걸 또 POS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설계가 고사양을 요구할수록 개인 검증권은 빠르게 약해지게 됩니다. 자, 솔라나 한번 볼까요? 솔라나는 풀로드라기보다는 검증 노드가 네트워크의 핵심 참여자라고 합니다. 저는 솔라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LMM이 정리해 준 걸 갖고 읊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검증 노드가 요구하는 기본설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자, 솔라나 랩스 문서 기준으로 검증 노드로 요구하는 것은 12코어 CPU, 42스레드 이상, 램은 256GB, 그 다음에 NVMe SSD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서도 CPU의 고클럭, 명령 지원 등 까다롭게 조건을 나열하기 때문에 이 스펙을 현실 비용으로 바꾸면 사실 개인 PC 영역을 벗어난 서버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실제 상용 베어메탈 예시, 베어메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서버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AMD 뭐 EPYC9254라고 하는 그런 CPU를 쓰고 512 메모리에 4TB짜리 2개 SSD를 넣으면 월 600달러 같은 가격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검증 노드를 운영하려면 월 600달러 정도의 호스팅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솔라나 메인넷 고사양 구성은 월 981달러 수준으로 매월 호스팅해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검증 기기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대충 환산해 보면 월 600달러면 대략 90만 원대로 매월 들어가는 거고, 1000달러 가까이 된다면 매월 140만 원 정도의 그런 호스팅 비용, 장비 대여 비용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기 출처는 여기 뭐 있다고 하니까 맞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기본 운영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참여자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거래소, 재단, 클라우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AWS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장애가 나면 이더리움 검증 노드 맛이 가고, 이더리움 풀로드 맛이 가고, 이더리움 메타마스크 서버 맛이 가고, 솔라나도 네트워크가 중단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이 개인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운영해도 될 정도로 지금은 스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정도는 저장 공간 1TB로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무중단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고사양 노드가 만드는 중앙화의 단계적 진행인데요. 일단 고사양에 대한 스펙은 다음 순서로 중앙화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장 공간, 대역폭 메모리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면 개인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돈 많은 개인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명감 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을 안 하는 탈락자가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대행 서비스가 더 편하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다가 대신 만들어주는 곳에 그냥 돈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프라 사업자, 클라우드, 호스팅, 거래소로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돼요. 풀노드, 검증 노드가 그런 인프라 사업자로 집중되게 되면 국가는 규제, 준수, 제휴,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인프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의 기준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자들이 담합을 하면 프로토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검열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열 가능을 넘어서서 그냥 관리받을 수 있다. 관리 정책으로 이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열 저항성이 무너지는 거죠. 개인 풀로드가 사라질 때 검열 저항이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개인이 노드를 안 돌리는 순간 개인은 검증자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유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이런 다음 것과 같은 것이 가능해지겠죠. 거래 중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 테러리스트가 보낸 트랜잭션인 것 같은데 검열 이런 게 되는 거고요. 특정 주소 블랙리스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돈 세탁하는 메타마스크 주소가 블랙리스트로 들어가서 차단된 적이 있죠. 특정 지역, 특정 서비스,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IP 대역폭으로 차단하고 기타 등등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규제기관 요청에 따라서 동결, 차단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처리해버릴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허용된 사람만 쓰는 시스템이 돼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검열 저항성은 합의 알고리즘보다 개인의 검증 가능성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합의 알고리즘인 POW는 에너지를 쓰고 그 돈을 쓰는 걸로 인해서 이런 보안이 튼튼해진다라는 그런 장점은 또 별개로 있는 건데 이 노드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개인의 검증 가능성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풀노드를 그 개인이 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검열 저항성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블록 사이즈와의 본질은 처리량 블록 하나당 몇 개의 트랜잭션을 넣을 수 있느냐, 효율성이 높아지느냐, 시간이 짧아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 검증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풀로드는 개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는 여전히 할 수는 있지만 아카이브 고사양으로 갈수록 비즈니스화 되고 있고 솔라나는 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스펙이 높아서 개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노드가 기업만 돌릴 수 있게 되면 편의성은 늘어날 수 있겠죠. 속도도 빠르고 뭔가 확장성이 생기고 딸깍으로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돌릴 수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글로벌 사운드 머니가 되기 위한 검열 저항성은 해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정책 속에 종속되기 십상이고요. 결론적으로 개인이 집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끝까지 비트코인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풀노드를 돌릴 수 없도록 선동을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간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